어떤 매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전문성, 정보 제공, 능숙도 이런 것들을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는 뭔가 금전적인 것들이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자, 이들의 관계는 뭘로 봅니까? 사회적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 내용이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제적 교환 관계에서는 자, 기업들은 직원들의 시간과 전문성이라는 노동력을 대가로 뭘 지급해요? 급여를 지급하고, 그렇죠? 급여를 지급하고, 자, 직원들은 급여에 부합하는 시간과 능력을 제공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업과 고객, 직원과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가 되는 거고요. 자, 기업은 고객이 지불한 비용에 적합한 제품 서비스를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물이죠. 자, 고객은 기업의 생산과 유통,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금전 비용을 지불한다. 뭡니까? 경제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적 관계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우리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가 됩니다. 자, 보시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과 고객 사이에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자원 교환이 아니라 신뢰와 전문성과 매력 이런 것들의 사회적 자원의 교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이 직원과 고객과 기업과의 관계는 서로 파워를 계속 형성을 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돈을 주니까 직원한테 너 잘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나름대로 직원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노동력 이런 전문성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잘해 주셔야죠 할 수도 있겠어요. 자,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대신에 내가 돈을 주잖아 하니까 파워를 형성할 수도 있겠고, 그죠? 네. 자, 그렇다면은 직원이 우리 고객한테 파워 형성 안 할까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원들도 직원 나름대로 고객님께서는 저희 규정이 이러니까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업무하기 편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파워 형성을 서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세 접점은 정말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관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양보를 할 때 굉장히 선순환이 되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이제 파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파워의 종류들이 있을까? 기업과 고객과 직원들은요, 어떤 파워를 서로 주고받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이제 강제적인 파워인데요. 이것은 말 안 들었을 때 뭔가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강압적인 파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뒤에 나중에 유통 파트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자,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들을 평가하고, 이 뭔가 실적이 좋지 않은 가맹점들에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뭔가 연장을 하지 않는 그런 처벌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제적 파워가 될 수 있는 처벌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보상적 파워는 다른 사람들이 보상을 원하는 경우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자, 이게 뭡니까? 우리 기업에서 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기업은 우리 직원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월급이라는 걸 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는 보상 차원에서 말 잘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합법적인 파워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법에 관련된 그 파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규칙, 법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대기 장소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뭐 번호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번호표 시스템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질타를 받죠. 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접점 안에서의 규칙, 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뭐 그게 법에 뭐 헌법에 나오는 법이 아니라 우리끼리 나름대로 약속한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준거적 파워는 뭐냐면요.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한데요. 뭔가 자신이 소속된 집단과 집단이 공유하는 신념. 사실 이 준거적 파워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연예인들 팬클럽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정말 닮고 싶어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표출되면서 연예인들을 막 신격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준거적 파워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전문적 파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의료
업계는 어때요? 이제 의료의 지식이 많은 의사들을 굉장히 존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법관, 그죠? 판사나 검사나 뭐 이렇게 법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실 굉장히 되게 높게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제 정보 파워인데요. 이 정보 파워라는 것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실 정보 파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주식이라든가 재테크라든가 이런 돈에 관련된 어떤 이런 이 금융자산들에 관련된 것들을 뭔가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는 이런 형태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파워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고 우리 앞전에 얘기했던 기업과 직원과 고객 끼리도 서로 이런 파워를 형성하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가 나오네요. 프렌치와 라벤이 얘기한 파워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답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파워 보유자가 무력, 위협, 감봉, 해고 같은 다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 처벌, 우리 아까 뭐였었죠, 여러분들? 강제적 파워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비스 접점에서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우리 앞전에 제가 삼각형을 그리면서 여러분들 설명했던 것 중에 기억하세요? 우리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가 아닌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원들을 교류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회적 자원 5가지가 지금 여기 책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뭡니까? 상호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접점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직원이 혼자 고객한테 무조건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고객한테 무언가 서비스를 했다면 고객한테 피드백이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한테 뭔가 언어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왜곡이 없게,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편안하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고객한테 피드백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좀 특별한 행동이라는 것은 그 좀 이벤트적인 요소, 고객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서비스를 줌으로 인해서 고객 감동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정성이라는 건 뭘까요? 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머무르지 말자는 거겠죠. 정말 진심으로 제가 고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자는 거고요. 자, 능숙도라는 것이 뭐냐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정말 그 서비스에서 훈련이 이제 많이 돼야 되는 사안인데, 숙련도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이 질문했을 때 정말 전문성 있게 대답을 하는 것, 그다음에 고객이 뭔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직원이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이런 것들이 능숙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 네, 근데 사실은 실패라는 것은 접점에서 참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는 이런 사회적 관계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 가치를 높여주는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해서 이제 CRM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그동안의 고객 가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고객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쭉 제가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고객 관계 관리의 핵심 가치를 한번 잘 꼼꼼히 보시면 좋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빈출로 되어 있죠. 네. 자, 핵심 가치, 특정한 부서의 업무가 아닌 전사적인 관점이어야 된다. 가치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이러는 것들은요. 일부 부서, 뭐 마케팅 팀에서만 하는 거야, 혹은 CS 팀에서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전 직원이 고객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핵심 가치로 모두 다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결국에는 고객 관계 관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은 우리 사실은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고객 관계 관리도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움직여진다는 거고요. 자, 고객 관계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치 있는 고객을 구분하고 세분화한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고객은 모든 고객이 다 소중하고 모든 고객한테 잘해줘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앞전에 고객 가치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도 공부를 했는데 그 기준들을 정리를 좀 해서 각각의 고객에 맞는 맞춤 전략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순환적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지속되어야 된다. 단기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즘은 IT, 우리 뒤에서 이제 하겠지만 빅데이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다양한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걸 가지고서는 고객의 정보를 분석, 저장, 가공해서 최대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 서비스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들 그 뒤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 공부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간중간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던가 자, 아래 보이시면 MGM 기법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시험에 우리 연결형 문제로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이 무슨 뜻인지, MGM 기법이 무슨 뜻인지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객 관계 관리의 계획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순서로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를 하는 과정이 첫 번째가 환경 분석. 현재 우리 회사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확인하시는 작업이 되겠죠. 시장에는 굉장히 경쟁자들 많고 이 경쟁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이제 분석하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오는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인데를 아셔야 됩니다.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다음에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지역은 어디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시는 단계가 두 번째가 되겠죠. 자, 세 번째 CRM 전략 방향 설정은요. 아, 그래, CRM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이거 왜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 누가 할 건데?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CRM 팀을 따로 꾸릴 건지 아니면 마케팅 팀에서 전담을 할 건지 CS 팀에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 가치 설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객한테 무엇을 줄 건데 이걸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 상품이나 혜택을 무엇을 줄 건지를 고민을 하시는 단계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그 고객한테 필요한 거 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마케팅이나 뭐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기획을 해서 DM도 활성하고 고객들한테 뭐 다양한 혜택들을 주지만 막상 고객들이 이걸 받았을 때 나한테는 이거 필요 없는 건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인지를 체크를 하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 자, 수단 설계, 대화 설계라고도 같은 말로 얘기도 하는데요. 자, 마지막은 그러니까 고객한테 전달할 때 어떤 경로로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요즘은 경로가 굉장히 많죠. 뭐 전화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이메일 전략을 쓸 수도 있겠고 혹은 SNS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하고 어떤 이 소통의 경로로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상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의 계획 과정은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6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고객 관계 관리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한번 보시면 자, 고객 관계 관리가 굉장히 고객 중심 문화로 전 직원이 다 참여한다면 그것은 성공이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 국한된다면 그것은 실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량 고객이라는 건 VIP들이겠죠. VIP들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겁니다. 이거는 회사마다 좀 기준이 다르겠죠. 뭐 연간 5천만 원 이상 사는 고객들을 우량 고객으로 볼 것인지. 자, 그리고 고객에 대한 공정한 차별 기준. 자, 공정한 차별 기준이라는 건 뭘까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등급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뭐 실버 등급이니, 골드 등급이니, 플래티넘 등급이니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자, 이런 고객들별로 나름대로 실버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사셔야 되고 골드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사셔야 되고 플래티넘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사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실버인 고객이 플래티넘 고객에게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항의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구매하고 우리 회사에 자주 방문하는 고객일수록 혜택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객들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만큼 내가 왔을 때 혜택을 많이 준다는 느낌이 있어야지 고객들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말이 헷갈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별인데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CRM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부서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부서들끼리 서로 조금 협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가 제대로 평가가 되고 그것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단지 제대로 CRM이 진행이 안 되는 회사들의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 CRM을 단순히 기술로만 보는 거예요. IT만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그런 시스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CRM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객 위주가 아닌 기업 위주의 비즈니스 사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영자가 CRM 그거 왜 해야 돼? 가 아니라 CRM 충분히 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합시다. 라는 어떤 과감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섞고 성공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실패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CRM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했다면 자, CEM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즘은 CEM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매자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돈을 아끼고 뭐 현재를 살고 뭐 이런 게 뭔가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이런 고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요즘은 어때요? 고객이 한 번을 오더라도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고객 경험 관리 전략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CEM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전에 CRM을 알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RM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CEM 쪽으로 이렇게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CEM은 뭐냐? 자,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서 수집 분석한 다양한 고객 정보를 고객이 체험하게 돼 접점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경험 인식. 근데 이제 경험 인식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네, 보이지 않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측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기업의 이 고객이든 고객이 아니든 잠재 고객까지 포함이에요. 잠재 고객이든 아니면 실제로 우리 회사를 이용하는 신규 기존 고객이든 상관없이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고도화된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EM이 왜 중요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즘은 고객들이요 경험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5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을 가지고 명품백을 사요.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도 얘기를 할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우리가 가지고 유럽 여행을 떠났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유럽 여행을 가는 얘기는 갔다 왔다는 얘기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좋은 경험으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내가 하나의 상품을 쓰더라도 하나의 서비스를 경험을 하더라도 좋은 긍정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그런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경험의 질. 그렇죠? 네, 경험의 양이 아니라 경험의 질이 기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자, 고객 관계 관리 보죠. 우리 CRM, 앞전에 배웠던 CRM이 부족한 부분들을 CEM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고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고객의 구매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객 경험 관리의 필요성은 사실 정말 문제 내기 좋지 않나요? 네, 이 지금 4가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아닌 거 고르시면 되겠죠.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고객 경험 관리의 필요성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답 몇 번인가요? 네, 4번이 됩니다. 고객의 경험 강점은 상품 경험, 서비스 경험, 판매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여기 앞전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4가지 맞는 것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의 그 다양한 경험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슈미트라는 학자가 얘기한 5가지 이 경험적인 요인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정말 출제가 잘 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객의 감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게 하고 만져보게 하고 귀로 한번 들어보게 하고 이런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하는 것이 감각 체험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감성 체험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 뭔가 저기는 굉장히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나는 정이 가고 저기 기업만 생각하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성 경험이 됩니다. 자, 인지 경험, 인지 요인이라는 것은 고객들에게 조금은 생각할 거리를 주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 이런 것들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인지적 요인은 보시면 지성 경험이에요. 네, 지성 경험. 그래서 뭔가 고객들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 고객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업에서 던져준다든지 이런 체험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행동 경험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험이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행동 패턴, 고객을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그 등산복 회사에서는 뭔가 이렇게 암벽 등반을 이제 해서 저기 위에다가 이제 등산복 아주 비싼 거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암벽 등반을 해서 올라가는 고객이 점퍼를 가져갈 수 있게끔 어떤 이렇게 몸으로 움직여서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걸 봤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관계적 요인, 요거는 뭐냐면 기업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이상으로 고객과의 관계 형성에 에너지를 쏟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오토바이 회사에서 했던 어떤 그런 커뮤니티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핸드폰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그 핸드폰 커뮤니티, 예전에 밀폐용기 회사에서 만들어준 주부들의 커뮤니티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를 접점으로 그들이 모여서 관계를 잘 형성함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 조금 오래 머무를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게 암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요인이 뭔지, 행동적 요인이 뭔지, 관계적 요인이 뭔지를 이해하시고 사례형 문제로 나왔을 때 그거를 약간 유추하실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접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서비스 접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인 접점, 음성 접점, 그 다음에 나오는 기술 접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인 접점은 잘 아시겠죠? 네, 우리 서비스 직원과 고객이 직접 만나는 과정이에요. 네. 하지만 앞으로 서비스 직원과 고객이 만나는 과정이 늘까요, 줄까요? 네. 지금은 사실 이런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비중이 강화가 되면서 많이 줄고는 있지만 어쨌든 꼭 직원이 해야 되는 그 접점에서는 직원의 친절이라던가 전문성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음성 접점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전화 응대가 되겠죠. 콜센터 이런 곳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비대면이기 때문에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우리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기반 접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어때요? 여러분들 고객과 기업이 웬만하면 만나지 않고 원격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정말 많잖아요.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 질문을 1:1 게시판에 남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술 기반 접점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기술 기반 접점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기업에서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제가 나오네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기술 기반 접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최신 기술을 앞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기업들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우리 접점까지 끝냈고요. 서브젝트 2 고객 관계 관리는 사실 비모듈에서도 우리 수험생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을 이렇게 뜯어서 한번 보시면은 참 비슷한 얘기들이 다 맥락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복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브젝트 3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